지금부터 제1회 세계 한민족 회의 월드 코리안 컨그레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내외동포 정보센터는 이번 제1회 세계 한민족 회의를 통해 세계 한민족 인권 선언문 People of Korean Origin Declaration을 제정하여 이를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모국에 오셨는데 이곳 국회에 들르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학술 발표 대회를 하고 토론을 해주셔서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세계 한민족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살고 계신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이 향상되고 법적 지위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을 계기로 지난 세기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순환의 역사를 반추하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는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렇게 피가 끓는 단어입니다. 우리 국권을 상실했을 때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을 했던 집단들입니다. 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척 정신으로 나라를 떠났던 분들입니다. 어느 나라 가봐도 그 나라에 정착한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우수하게 성공하고 정착해서 뛰어난 능력을 우리 대한민국은 보여주는, 그래서 다른 이민자들을 압도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세계 한민족 인권 선언문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인 750만 재외 동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안심이 되고 동시에 상생과 번역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적인 여성단체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여성만이 아닌 전 한민족들이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에 내외동포 정보센터의 필요성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하여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뼈아픈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의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한인 6,600여 명의 참살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1937년 스탈린의 연해주 거주 한인 18만여 명의 강제이주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모였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정영국 이사장님이 말씀 한마디에 전부 다 물이 스폰지에 흡수되듯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큰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재외동포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죠. 자기들이 고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된 저서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전남대학교에 와서 세계 한상문화연구단을 그 이후에 만들었는데 한동안 재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뭐 이제 한민족 회의 뭐 이런 거 학과 이런 거 만들면서 이 사회에다가 이것을 홍보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전이 없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가 때문에 저는 한 문명이나 한 국가가 쇠망하는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소위 기득권층이 창조적 소수로 남아있지 못하고 군림하는, 착취하는, 종적 권위주의를 취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을 했던 것이 안추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고려인 분포는
약 50만 명이고요. 이제 러시아의 이게 2013년 자료인데 2015년에도 우즈베키스탄으로 좀 늘은 거 외에는 별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우즈벡에 17만 명, 키르기스 2만 명, 우크라이나에 3만 명. 근데 우크라이나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즈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또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난관을 뚫기 위해서지만 근대인기 이후 백성에서 민족으로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무력적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고정을 끌어내리고 대원군을 꼭두각시 집권자를 내세우면서 친일 내각을 수립을 하는 이것이 계기가 되는 겁니다. 더 현실화하는데 구한 일통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 지도자를 그 조직의 장으로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구한 일통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를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강제 이주에서 이주, 그다음에 그 이주에서 정주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분들의 이것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마당에서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4세까지가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1937년 이후 강제 이주당한 이제 4세까지가 20대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당신은 이 강제 이주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었을 때 그 답들이 예상 외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인 수가 이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토 총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인이 이제 일본에서 학살되게 되니까 이걸 이제 진정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가게 되죠. 갔다 와서 조선인 학살된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한일학교에서 6,661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차이점이 스탈이 제일 잘한 건 20만 통폴걸로 이주한 거다라고 아까 지금 최아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강제 이주 80주년 합동 추모식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과연 이 내외정보센터가 과연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한국하고 750개나 되는 나라에 다문화에 대한 그 소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네. 그 재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이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치면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